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young 365TV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고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 같습니다. 뭐냐면 시설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종사자들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뭐 사전에 언지를 주던가 뭔가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종사자들은 당연히 불안하죠. 왜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은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초에 6만 원 받고 그 다음부터 8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만 원 이렇게 점차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것이죠. 또는 퇴직금도 문제입니다. 입사한 지 한 7, 8개월 정도 됐다고 합시다. 조금 더 하면 이제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에 일했던 그 기간이 인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연차 수당도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입사 첫 해에는 11개, 2년차와 3년차는 15개, 4년차는 16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했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이제 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양도 또는 양도 양수 그렇게들 표현하는데 대표 입장, 그러니까 사용주 입장에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종사자들이 이런 이제 요양원이 됐든 보호기관이 됐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말도 없이 이분한테 넘겼어요. 새로운 사람한테 사업을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양도할 때 이 건물 땅도 그렇고 이제 건물도 그렇고 또 하나가 각종 그 사무 기자재 또는 이제 장비 심지어는 차량 할 거 없이 그냥 다 넘겼어요. 있는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런 각종 서류들 이런 것까지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입소자를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죄악안보 기관 같으면은 이용자 한 명당 권리금이 1,000만 원, 또 이제 요양원 같으면 권리금이 2천만 원. 그게 이제 정해진 가격은 아닌데 그렇게 권리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장기 요양기관들 너무한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양수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시설보다는
입소자일 것입니다. 왜냐? 입소자 유치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서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종사자도 그대로 넘깁니다. 사실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입소자는 고사하고 종사자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양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맨땅에 헤딩 아니죠.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맨땅에서 손짓고 헤엄치기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가 바로 전문용어로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업양도.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도, 양수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영업양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봤어요. 노인장기 요양기에는 영업양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양도, 양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 됐든 노인조약안보센터가 됐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모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노리고 중간에서 이제 매개인 중개 브로커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을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입소자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형태가 꽤 많은데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하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 돼서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림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2018년도 10월 10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8월 10일 날 희망요양원에서 평안요양원으로 이제 사업자가 바뀝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까지 일한 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2년 10개월. 자, 이렇게 되면 종사자 입장에서 연차 유급 휴가는 대체 어떻게 되느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3년차거든요. 3년차면 연차 유급 휴가가 15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연차를 꼬박꼬박 잘 썼으면 문제되지 않는데 연차 휴가를 잘 쓰지 못해서 기존의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당으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당으로. 근데 이제 수당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못 받았던 그 수당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무한 지 3년이 되면은 뭘 준다고 그랬죠?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뭐 공단에서 주는 것이니까 대표에게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3년이 되면은 이제 6만 원에 월 6만 원에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오랫동안 근무하면 이제 뭐 한 달에 8만 원, 또 1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10월 10일 날이 3년째가 되는 날인데 그 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근무했던 그 기간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약 7개월을 더 근무했어요. 그러고 나서 퇴사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날 퇴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겠죠. 자, 퇴직금을 받는다면 그 전에 일했던 그 기간까지 다 합하면 3년 5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년 5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중간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무한 기간은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업 양도가 중간에 이루어지면 종사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퇴직금을 받으려면요,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과 그리고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이 기간, 그러니까 2년 10개월과 7개월의 기간이 하나의 기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5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기존의 희망요양원이었는데 평안요양원, 그러니까 간판만 바뀌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대표였다가 그 부인이 대표자로 바뀌는 수가 있고, 또는 아빠가 대표자였는데 딸이 인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 명의만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계속 고용으로 인정이 된다. 계속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영업양도인데, 이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물적 동일성. 둘째, 인적 동일성. 셋째, 사업의 동일성. 무슨 말인가니, 그 사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어떤 이제 그 시설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대표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서 동일하다.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 라는 의미로서 물적인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적인 동일성도 마찬가지. 종사자가 그 이전에 일했던 종사자들이 그 이후에도 양도가 된 다음에도 그대로 일을 하고 있어야만이 인적인 동일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 사업의 동일성도 기존에 요양원을 하고 있었는데 양도가 된 이후에도 요양원으로 그대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종사자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양원 시설과 장비, 종사자, 하던 사업 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가 바로 영업양도입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걱정이 없어요. 이전에 일했던 직원들 그대로 바뀌지 않고 양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그대로 양도가 됐을 때 직종, 직책, 역할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회복사예요. 사회복사가 그대로 사회복지사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리원이에요. 그 조리원도 뭐 요양보호사로 바뀐다거나 그렇지 않고 조리원 역할을 그대로 해야 돼요. 자, 이처럼 동일하게 넘어가야만이
영업 양도로 인정이 돼서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고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법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법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판례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요, 영업이 양도되면 근로자들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 고용 상황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만들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다. 무슨 말인가니 기존에 종사자가 10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5명만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고 나머지 5명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겁니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종사자 10명이 다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서 일을 하고 싶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5명은 오케이 같이 합시다. 나머지 5명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근로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특약, 특약을 계약서에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자기들 뭐 자유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므로 그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그 5명 그분들은 지방노동청에 신고해버리면 바로 걸려버립니다. 양수받은 그 대표자는 그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돼요. 부당해고니까. 부당해고는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들에게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희망노인주회관보호센터였다고 합시다. 기존의 시설이 또는 뭐 희망노인 요양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노인주회관보호센터를 영업양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시설을 양도받은 새로운 대표, 이 사람이 기존의 주회관 보호 기간을 이제 요양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기존의 주회관 보호 기간으로 했던 시설을 요양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처럼 아예 시설을 변경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벽도 세운다면 세워야 되고, 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침대도 드러나야 되고, 기존에 있던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구조가 완전히 변경이 돼버립니다. 시설의 동일성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시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존의 직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이 직원들은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기존의 그 노인주회관보호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노인요양원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요양원은 24시간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3명의 직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이 필요치가 않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계약을 갱신합니다. 고용의 승계를 해요. 이 사람들은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실제로 노인 요양원에서는 뭐 물리치료사 또는 뭐 사무원 또 뭐 보조원 뭐 기타 등등 죄악안 보호 기관에서는 없었던 그런 이제 그 직원들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존의 죄악안 보호 기관과 새로운 이제 그 새로운 노인 요양원의 그 동일성이 훼손이 되죠. 훼손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근로가 인정이 안 됩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이 안 돼서 그 이분들 있죠. 이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퇴직금은 대체 누가 줘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그러니까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은요, 고용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해당 종사자는 3년 이상이 되었다. 라고 하면 입사일부터 계산이 들어가서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양도가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양수인이 지게 돼 있어요. 양수인. 그러니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 새로운 대표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라든가 또는 연차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양도받은 그러니까 양수인 새로운 대표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뭐랄까 그 새로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그 양수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 기존 대표는 모든 책임을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다 넘겼다. 시소도 넘겼고 또 입소자도 넘겼고 또 종사자도 넘겼으니 나는 이제 훌 털고 갈 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이제 책임을 넘기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대표는 그러니까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이전의 고용관계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겨받은 직원 그 10명, 그 10명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사업을 할 당시에 내가 뽑은 직원도 아니고 나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고 새롭게 지자체로부터 노인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당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사자는 나하고 하등의 관계없다. 그러므로 난 퇴직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퇴직금이라든가 뭐 연차수당이라는 대체 누가 줘야 하는 것이 맞는가? 팽배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근로자의 영업 양도 및 승계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설 또는 기관의 양도 전 종사자에게 영업 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종사자에게 미치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된 조치 등을 알려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분이 해야 돼, 이분. 예, 이전 대표가 이걸 해야 돼요. 종사자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서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하게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종사자들 입장에서
그럼 저희들 퇴직금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퇴직금까지는 내가 정산해 주겠다. 연차수당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 또는 뭐 이 사람한테 받아라 라든가 뭔가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새로운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당신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죠? 도의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대표가 지금 뭐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훌려 털어버리고 자꾸 이제 뭐랄까 속된 말로 이제 자꾸 뜨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전 대표는 양도인은 영업 양도인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 8월 10일 이전에 종사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대표에게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라고 종사자들을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전 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새 대표는 뭐냐? 새 대표는 종사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이제 맺으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 대표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않았다면 책임지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누군가는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분 사이에서 양도 양수 계약서에 퇴직금이라든가 연차 수당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만약에 없다. 깜빡하고 빠뜨렸다. 그러면 고스란히 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대표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가 있으므로 미리 조치를 하시면 돼요. 미리. 그래 양수인은 거래 대금을 정할 때 얼마를 주고 사겠다. 그 얼마를 정할 때 부동산, 시설, 장비, 입소자 또는 이제 뭐 종사자 전체의 인수를 바탕으로 정하는 만큼 기존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연차 수당 등 지급 부분은 양도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특약을 설정하거나 즉 말해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대표, 그러니까 양도인이죠. 양도인. 당신이 일단은 다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그 특약을 써놓던 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급할 것을 예상하여 비용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수받은 새 대표 입장에서 내가 퇴직금이라든가 연차수당 이런 것들을 줘야 될 것 같으면은 넘기는 대표한테 그 금액만큼은 빼고 나는 사겠다라고 계약서에 금액을 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종사자들이 몇 년 근무했고 그리고 이 종사자들이 앞으로 몇 년 근무할 것이므로 퇴직금이 얼마쯤 되겠다라고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상치가 항상 틀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그것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새로운 대표가 그걸 감안해서 가격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도인, 양수인 이 두 분 사이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종사자들에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법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근로자 편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가 문제가 된다. 그동안 일했던 고용 기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 써놨으면 양도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특이하게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기관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은 나중에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종사자분들은 이 양도양수,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동안 일했던 그 기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양도인이 됐건 또는 양수인이 됐건 이분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지방노동청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